자, 환영합니다. 알까볼까 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excursion입니다. 자, 어원 개념 보실까요? 접두사 ex, 아웃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cur, 중요한 어근 나오고 있죠. cur이라고 하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run, 흐르다, 달리다, 이런 정도, 또는 운영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입니다. 자, 그럼 excursion의 어원적인 개념은 뭘까요?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소풍이라든지 유람여행, 그렇죠? 한 바퀴 다녀오는 것, 이걸 유람여행이라고 그러죠. 내지는 짧은 여행 같은 것들을 excur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ur이라는 어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시죠. cur이라고 하는 어근, 첫 번째 단어 current,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어휘잖아요. 그렇죠? 뜻이 뭐예요? current 하게 되면 형용사로서 말 그대로 현재의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유통되고 있는, 현재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흘러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currency 하면 뭘까요? 유통되고 있는 것,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재 유통되는 것, 그런 의미로서 통화란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그대로 유통이라는 의미로 이거의 명사 형태로서 currency를 쓰기도 합니다. 흐름, 유통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단어 curriculum. 자, curriculum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curriculum 그냥 써도 상관없겠고요. 굳이 번역을 준다면 교육과정을 curriculum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들을 잘 운영하는 그런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occur. 자, OC로 연결되는 접두사는 against, oppose. 반대 개념, 대항, 저항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흘러간다,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별 타로 없이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 흐름에 against죠. 반대로 뭔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해되시죠? 별탈 없이 잘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반대로 역행해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중요한 어휘죠. occur. 자, 그래서 그대로 이건 뭐예요? happen과 동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happen.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휘 중에 하나죠. happen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curry. curry가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레입니다. 카레, 음식 이름. 카레가 영어로는 curry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달리듯이 빨리 먹는 음식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예요. 그렇죠? 빨리 먹는 음식, 달린다는 의미가 걷는 것보다 빠르죠. 빨리 먹는 음식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면 curfew. view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흘러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흘러다니는 것이 거의 없다. 언제? 밤에. 그래서 이것은 야간 통행금지를 curfew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는 없죠. 그렇죠? 60, 70년대에는 야간 통행금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70년대에도. 자, 그런데 CUR에서 스펠링 O가 첨가돼서 COUR로 스펠링이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에요. 자, 그럼 course 마찬가지예요. course 하면은 그렇죠. 과목 내지는 교육과정. 그렇죠?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커리큘럼하고. 운영하는 거란 뜻이에요. 운영하는 것이 과목일 수도 있고 교육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course. 보통 그래 교육과정은 커리큘럼이란 말로 많이 쓰고요. 과목이라는 의미로서 course라는 말 많이 쓰죠. 어떤 코스를 밟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과목을 공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intercourse. inter는 into의 개념, 안쪽의 개념도 있지만 between의 개념,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는 접두사예요. 여기서는 between의 개념이겠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흐르는 것,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의미가 intercourse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intercourse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도 intercourse라고 하고요. 통상이죠. 무역하는 걸 얘기하죠.
나라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죠? 그건 통상이 될 테고,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제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교제나 통상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어휘가 바로 intercourse가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 보죠. discourse. 자, this는 away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자, 멀리까지 흘러가는 것. 뭐가요? 말을 하는 것이 멀리까지 흘러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discourse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야기나 담화를 디스코스라고 해요. 내지는 강연이나 설교. 강연이나 설교는 멀리까지 가는 그런 아주 교훈이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멀리까지 흘러가는 게 설교고, 그리고 강연이고, 담화, 이야기가 되겠죠. 구전되잖아요. 그렇죠. 담화, 이야기라고 하는 건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멀리까지. 바로 이것이 디스코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COR이라는 어근은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고요. COR이 들어가는 어휘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excursion 하게 되면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소풍이나 짧은 여행 혹은 유람 여행을 excursion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excursion의 동의어 한번 찾아보시죠. 자, excursion, 소풍, 여행 뭐 이런 거에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소풍이나 여행.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trip이라는 단어. 그렇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잠깐 바깥에 나가 놀고 오는 이런 바람 쐬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우팅이라고도 얘기해요. 바깥에 나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 투어 같은 단어들. 그렇죠? 여행이나 가는 거. 자, 그리고 travel. 물론 travel은 뒤에 ing를 써서 traveling이라고도 씁니다. 하지만 travel 가지고 동사명사형을 다 처리를 하죠. 자, 그리고 journey라는 단어. 그렇죠? 여행, 짧은 여행을 journey라는 말로 쓰죠. 그리고 sightseeing이라는 말. 경치 보러 가는 것. 이게 관광이고 여행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밑줄을 하나 더 긋고 소개해드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긴 지금 밑줄을 긋질 않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소풍이라는 단어로서 excursion보다 더 많이 쓰는 건데 바로 이 단어죠. 그렇죠? 바로 피크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풍하면은 excursion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피크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르죠. 잘 안 써지네요. n입니다. 피크닉. 그렇죠? 자, 그래서 소풍하면 피크닉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렇죠? excursion 하게 되면은 여행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excursion의 파생어나 중요 어구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excursion의 파생어나 중요 어구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풍이란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몇 개 제가 소개를 더 많이 드리는데, 자, 그럼 소풍객, 유람여행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excursion을 이용을 해서 이런 소풍객이나 유람여행자라는 말로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excursioni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인 ist를 뒤에 같이 연결시킨 거죠. excursionist. 그러면 소풍객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소풍객이나 유람여행자라는 의미로서 쓸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풍객, 유람여행자, 관광객 이런 말들도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정리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tourist, 관광객, 유람여행, 뭐 여행객,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sightseer, 그렇죠. 경치를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처리합니다. holiday maker. 자, holiday maker 하게 되면 정확한 얘기로 가면은 향락객이란 말 있죠, 우리나라. 그렇죠? 정확히는 그렇게 제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공휴일 같은데 잠깐 놀러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향락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holiday maker 이렇게 표현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단어로 줄여서 이렇게 처리도 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holiday. 그렇죠. holiday. 요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향락객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것은 자, 요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느낌적으로 wayfarer. 자, FARE fair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쓰기도 하지만 fair라고 하는 것이 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fair 하면은 길을 가는 사람.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wayfarer 이렇게 씁니다. 나그네가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유람객, 그렇죠? 관광객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정확히는 나그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wayfarer. 이 fair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말의 나그네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영어로 wayfarer 정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수학여행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수학여행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school excursion.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school excursion. 그렇죠? 자, 그런데 동의어로서 excursion 대신에 tr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school trip. 그렇죠? school excursion, school trip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표현도 줍니다. study tour. 그렇죠. 수학, 배우러 가는 여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tudy tour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study tour, school excursion.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럼 유람열차, 관광열차. 그렇죠. 서울에서 뜨는 그런 유람열차도 있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러면 되겠죠. excursion train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excursion 대신에 이걸 쓰기도 하죠. 그렇죠? sightseeing train. 꼭 V처럼 되어버렸네. 죄송합니다. sightseeing trai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excursion trai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사 한번 살펴볼까요? 소풍 가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소풍 가다. 동사 형태로 가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go on an excursion 이렇게 처리합니다. S가 그렇죠. go on an excursion 이러면 소풍 가다란 말로 씁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진짜 많이 쓰는 빈도수 높은 표현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go on a 자, 본 기억나시죠? 많이 그렇죠? go on a picnic 이러죠. go on a picnic, go on an excursion보다는 그렇죠? 자, 그리고 바람 쐬러 가다란 말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경우 있죠? 바람 쐬러 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괜찮은 표현이죠. take on air 이러죠. take on air. 그렇죠. 바깥 바람 쐬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take on air.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소풍 가다란 표현도 같이 아울러서 정리를 해 두시면 상당히 유용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표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 표현들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excursion의 파생어나 중요어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excursion에 관한 얘기 여기에서 마칩니다.